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자식들 슬기로 해결한 원수지간. 조선 중엽, 평안도에 여러 대에 걸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원수를 갚아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양쪽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직엔 차이가 있었으니 양 씨는 평안감사가 됐고 김 씨는 선천군수로 임명받았습니다. 감사는 각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이고, 군수는 군의 행정을 맡아보는 종사품 벼슬이니 그 권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신임 선천군수는 조만간 집안의 재앙이 닥치리라 염려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안감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군수 집안에 죄를 물어 몰살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김군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크게 걱정했습니다. 김군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채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을 걸어 닫고 지냈습니다. 사흘째 15살 난 막내 아들이 울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자 김군수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며 사실을 감추지 말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군수가 답답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자 아들은 자신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염려 마시고 진지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돈 1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인 여러 명에게 돈이 가득 든 짐을 지워 대동했으며 평안감사가 예뻐하는 수청 기생이 누구인지 알아본 다음 그 기생집에다 짐을 풀었습니다. 총각이 돈 많은 부잣집 도령 행세를 하자 기생집에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기생은 도령의 넉넉한 돈 씀씀이에 혹해 평안감사가 부르지 않는 날에는 붙어 지냈습니다. 도령은 일주일쯤 거기서 대우받으며 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 기생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나는 벼슬의 뜻이 없지만 궁금한 것은 있네. 내가 간간히 감사한테 밤에 가서 자고 오는데 그 감사께서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고? 돈 많은 도령과 친해진 기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는 인장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총각이 어째서 그리 생각하냐고 묻자 기생은 말하길 감사가 소창호 소매에 인장을 넣어 거처하는 방에 걸어놓고 결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을 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창옷은 사대부들이 평상시 입던 웃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소매가 좁고 무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도령이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구나. 잠깐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크게 살해하리다. 기생은 웃으며 흘려들었지만 이내 돈 욕심이 생겨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침 평안감사가 부르자 기생은 수청 들러갔다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 그 인장을 꺼내 집으로 가져와서 도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인장이랍니다. 바로 가져가서 도로 넣어두어야 하니 얼른 보세요. 하지만 인장을 받은 도령은 이제까지와 다른 표정을 짓더니 기생에게 큰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인장은 내가 가질 것이니 너는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감사께서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러면서 도령은 인장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생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는 급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아버지에게 그 인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일이 거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주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평안감사는 다른데 신경 쓸 겨를 없이 좌불안석에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그 무렵 평안감사는 장부에 찍을 인장을 꺼내려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장을 보관하는 인장함만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내용물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는 정황상 간밤에 수청든 기생이 가져갔으리라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나 기생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감사는 탄식을 내뱉으면서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감사가 온종일 식음을 전폐하자 13살 난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 심중 고민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가 인장이 없어진 일을 털어놓자 딸은 찾아낼 묘책이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러저러하게 하면 반드시 인장이 돌아올 것이라면서 감사에게 계책을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감사는 사령을 시켜 평안도 안의 벼슬아치를 모두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만사 제치고 참석하라고 지시하자 그날 저녁 모든 수령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안감사와 원수지간인 선천군수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평안감사는 선천군수를 불러 일부러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헛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평안감사는 급히 자리를 뜨며 자기 두루마기를 선천군수에게 맡겼습니다. 잠시 후 화재가 진압되자 평안감사는 자리로 돌아와서 선천군수에게 맡긴 두루마기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사가 살며시 소매를 만지니 뭉툭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안감사가 잔치를 연다면서 선천군수에게도 필히 참석하라고 통보했을 때 김군수의 막내 아들은 이제 인장을 돌려줄 때가 됐다면서 기회를 보아 두루마기 안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때문에 감사가 두루마기를 맡기자 김군수는 그 안에 인장을 넣었습니다. 화재는 평안감사의 딸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일부러 헛간에 불을 지르게 했고 감사는 딸이 시키는 대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감사는 인장을 되찾았지만 자기 인장을 몰래 가져간 원수 집안의 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벌할 명분도 없고 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딸은 이참에 두 집안이 화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졸라 선천군수 아들과의 혼례를 추진했습니다. 평안감사는 느낀 바 있어서 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자식들을 결혼시키자며 선천군수에게 중시내비를 보냈습니다. 선천군수는 그에 응했고 이렇게 해서 두 집안은 더 이상 척지고 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